전국적으로 미분양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40% 정도 하락한 지역도 속출하고 있죠. 가계발 부도 위기도 있다라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더 오르면 대기업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IMF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부동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그 영상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분양가보다 최대 1억 원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미분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역전세난 때문에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곳, 그리고 미분양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 어디일까요? 대구뿐일까요? 송도, 인천, 수원, 대구, 포항, 의정부, 서울도 마찬가지죠. 광주, 천안, 안양, 인덕원, 부천,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단지 고금리 때문이다, 이것뿐일까요? 고금리 시절에도요, 아파트 값이 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까요? 고금리에 고분양가의 공급마저 과잉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아파트가 없어서 못 샀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샀지. 고분양가다 보니 수입이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강남 쪽에 하이엔드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것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제로서 하이엔드 이름을 붙여서 아파트처럼 꾸며놓고 오피스텔 팔았죠. 이것도 아주 대박으로 완판 행진을 했었는데, 이건 역시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가구가 3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반복돼서 여러 번 미분양을 털어낸 단지들이 꽤 있었죠. 서울도 많았고요, 경기도 많고요, 인천도 있습니다. 서울은 칸타빌 수유 팰리스 아주 유명했죠. 5번이나 이렇게 재분양을 반복했습니다. 할인 분양도 했죠. 경기 부천도요, 그리고 안성도요, 의정부도 계속 이렇게 할인 분양을 했는데, 수원에서는 11번이나 이렇게 미분양 단지를 털어낸 아파트도 있습니다. 인천에서도요,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가 5번이나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10년 전에 미분양 가구가 2만 가구가 넘었던 기억이 있었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것이 재현되고 있어서 집값 하락이 더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구역 경남 센트럴 팰리스가 지금 입주 중인데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5억 3,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원 떨어져서 4억 3,300만 원의 급매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하락한 거죠.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P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매수인이 매도할 사람의 분양물의 대출을 승계하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P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매도자가 매수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더 줘가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마이너스 P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도 주고 거기에 얹어서 내 돈까지 줘가면서 거래를 하는 게 마이너스 P 거래라는 거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출의 이자가 무섭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잔금을 못 내면요, 고율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죠. 또 그것도 안 되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손해를 보고 넘기는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도 분양가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계셨고, 분양가는 그나마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시멘트값, 철근값 이런 것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런 가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 아래로는 안 떨어진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죠. 마이너스 P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태평로의 이 지역은요,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이 여러 개가 있는 데다가 인근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나 매매 계약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주택 경기가 좋을 땐 중도금은 대출을 받고요, 잔금은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낼 생각으로 좀 무리하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대구 중구 이 일대의 새 아파트 전셋값 기준을 보면요, 지난해에는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2억 5천만 원 선으로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40% 정도가 하락해서 전세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갭 투자하신 분들의 고민은 정말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요, 이렇게 곳곳에 마이너스 P로 나온 물건들이 즐비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공급 과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요, 입주 물량이 24,969가구고요.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죠. 32,554가구가 입주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요, 2019년에는 1,790가구 정도가 미분양이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도 미분양은 간혹 나오긴 하죠. 2020년에는 그야말로 아파트라고 하면 무조건 가격이 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도 280가구로 많이 줄어들었죠. 21년에 살짝 늘어나서 22년 현재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8,301가구가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이만큼 많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공급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와 개발업체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할까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라온건설의 경우는요, 지난 4월 7억 원대 후반에 분양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CG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를요, 최대 7천만 원까지 할인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요,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뭐 무이자라고 하는 게 참 듣기는 좋은데 그 무이자가 진짜 무이자일까요? 이미 분양대금의 그 이자만큼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금도 비싼 데다가 이자까지 만약에 받는다면 이건 이중이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맞죠. 이미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2030 분들은 아마 전혀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때요, 아파트 계약자분들에게 뭐 BMW 7 시리즈, 그러니까 최고급 시리즈를 선물하고 또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심지어는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한 채 사면 한 채 더 주는 이른바 1+1 행사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 이게 편의점 행사 기간도 아니고 말이죠. 아파트를 1+1으로 미분양을 털어냈던 어려웠던 시절이 2008년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에 와 있다,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을 사시려거든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입니다. 급하게 꼭 사야 하거나 분양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요, 기다리는 자가 이깁니다. 기다리시는 게 버는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치를 당분간 좀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이 바닥이다, 다시 오른다, 이런 생각을 잠시 지워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락의 마지막 저점 구간은 아마도 좀 더 길게 이어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락의 마지막 저점 구간이 좀 길게 이어진다, 이것이 좀 저점이다 싶을 때는요, 금리 변동을 봐서 약간의 레버리지, 빚,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를 지더라도 갖고자 하는 부동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일 수 있거든요. 큰 빚이 아니라 작은 빚은 나를 더 성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도 많겠지만 빚도 많습니다. 감당 가능한 빚은 오히려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표영호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 주시는 여러분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